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기입니다. 지은이는 차이웨이, 펴낸 것은 미디어숲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중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직을 역임했다. 이 책은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답게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삶의 주도권을 잡아라. 나와 마찬가지로 시골 출신인 한 친구가 있다. 그녀는 학창시절 성적이 좋지 않아 전문대에 입학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공부는 이제 그만하고 전문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일찍 사회에 나가 돈을 버는 것이 나중에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 끈질기게 노력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생활비와 학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공부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학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선택에도 그녀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그들이 가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지금껏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며 살아왔지 장기적인 미래를 그려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부모님은 더 넓은 시야로 미래를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현재 상장기업의 회계사로 일하는 중이다. 스스로 성실히 노력하고 인생의 기로에서 냉철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린 덕분에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말하길 아직 평범한 회사원이기는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일에서도 더 높은 성취감과 가치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예전 동창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지금 그녀가 이룬 것은 그녀가 가족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인지능력에서 비롯된다. 인지능력은 우리의 사고능력을 결정하고 사고능력은 행동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사고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야만 판단력과 실행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실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기르기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가치관에 노출되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만난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며 그들의 조언을 따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해답이나 견해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룬 채 순응하며 산다면 예기치 않는 좌절과 시련에 부딪혔을 때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겠는가? 잘하는 일을 하면 이미 95%를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며 나를 만나자고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다. 너무 놀랐어. 우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3번째 사내평가에서 또 떨어졌다고 했다. 이번 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실직을 의미한다. 이제 어떻게 일자리를 잃으면 수입이 끊겨 살아가기 힘들어질 거야. 그녀는 스럽게 흐느끼며 말했다. 팔에 기댄 그녀의 머리에 새치가 희끗희끗 나 있었다. 마음이 짠해졌다. 고작 26인데 업무 스트레스로 새치까지 난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다.
그녀는 한참이나 훌쩍인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그간의 사정을 대강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전문 번역 회사다. 주된 업무는 여러 나라에서 주고받는 비즈니스 문서를 번역해주는 일인데 이런 일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만약 단어 하나라도 잘못 번역하면 수억 원에 이르는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맡은 번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 하지만 번번이 계약서 조항에 양식을 맞추는 일조차 실수하기 일쑤였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도 많았고 업무 성실성 면에서는 이미 시험을 통과한 다른 동료에게 뒤처지지 않았다. 게다가 성과도 조금은 있었다. 그런데도 오직 그녀만 매번 가장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이탈리아어를 7년이나 배웠어. 일도 항상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째서 간단한 어휘조차 틀리게 번역하는 걸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 서글픔이 가득 차 있었다. 나 또한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데다 노력형이라 학업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다. 한마디로 엄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부진한 실적은 말할 것도 없고 몇몇 아주 기본적인 일에서도 종종 실수를 저질렀다. 원래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평가는 단 2번뿐이었으나 회사에서 그녀의 업무 성실성과 적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것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녀는 3번째 사내평가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똑똑하고 당당했던 그녀는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 답을 발견했다. 그 사이 그녀는 식당 냅킨 2장으로 한쪽은 길이가 짧고 한쪽은 길이가 긴 미니 원피스의 모양을 접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이었다. 나한테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는 요리조리 똑딱 예쁜 옷을 접어내는 마법 같은 재능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오늘 입고 나온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위에는 다홍색 밀리터리 무늬의 오버핏 반소매 셔츠에 아래에는 7부 길이의 검은색 배기 팬츠를 입고 있었다. 여기에 시크함이 돋보이는 검은색 워크 부츠를 신었다. 개성이 뚜렷한 아이템들이 묘하게 잘 어우러진 그녀의 차림새는 세련미가 넘치다 못해 평범한 옷차림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음이 심란해도 스타일만큼은 빛나는 패셔니스타였다. 나는 그녀에게 넌지시 물었다. 패션 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이탈리아는 패션의 중심지야. 게다가 너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잖아. 이탈리아에 가서 내가 가진 디자인 감각과 재능을 펼쳐보는 건 어때? 그녀는 순간 놀라 멈칫했다. 지금껏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더욱이 패션 디자인 업계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녀가 냅킨으로 접은 원피스도 오늘 입고 나온 옷차림도 그저 자신의 감각대로 시도한 것들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다. 그리고 머리가 나쁘지도 나태하지도 않다. 그런 그녀가 번역회사에서 뒤처졌던 이유는 잘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도 놓쳤다. 누군가는 애써 노력해도 얻기 힘든 패션 디자인 감각을 그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휘하는 것을 보면 이 분야에 소질이 있음이 분명하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전혀 모른다. 사실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일할 엄두가 안 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였는지 아니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척척 잘 해내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6개월 뒤 다시 그녀를 만났다. 이번에 만났을 때는 6개월 전에 의기소침하고 침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눈빛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밀라노에 있는 패션 디자인 학교에 합격한 상태였다. 일면식도 없는 교수가 그녀의 디자인 초안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출국 전에 특별히 나를 초대해 과거 방황하던 자신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타인의 마음은 내 마음 같지 않다. 인생은 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을 살면서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을 걷기도 한다. 그 속에서 항상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 나를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또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위로해주고 방황할 때는 나를 일으켜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고충이 있다. 나에게는 나에게 고충이 있듯이 타인에게도 타인의 고충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나의 고충을 완벽하게 공감하기란 불가능하다. 경신과 준이는 10년지기 절친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두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입학하고 함께 고향에 돌아와 직장을 다녔으며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여정을 모두 함께 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친자매 이상으로 여겼다. 준이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준이의 엄마가 도박에 빠져 그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과 차를 팔아 빚 일부를 갚고 준이의 엄마와 이혼했다. 하지만 준이의 엄마는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남편이 바람에 나 자신을 버렸다며 사방팔방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부부가 같이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하며 애당초 남편이 자신에게 충실했다며 자신이 도박에 빠져 허한 마음을 달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그녀의 적반하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준이의 엄마는 준이가 자기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으며 아빠와 둘이 짜고 엄마인 자신을 괴롭혔다고 우겼다. 또한 준이가 아빠의 외도를 일부러 자신에게 숨겼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 당시 준이는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모두 수석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게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갔던 남자친구와도 상대방 부모님의 강한 반대로 헤어지고 말았다. 준이의 일상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동안 모진 풍파를 겪은 뒤 준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꾸려나가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다. 그때 준이의 엄마가 그녀를 찾아와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준이는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빚의 액수도 너무 커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 일을 경신이 알게 됐다. 경신은 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으로 그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나무랐다. 준이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다. 정녕 이게 자신과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절친이 할 소리인가. 준이는 분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충격과 상심이 큰 나머지 경신과 연락을 끊었다. 두 사람이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라는 큰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상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서운함과 원망이 폭발한 것이다. 실상 절친한 친구 사이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도 오해는 늘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어떤 사이든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점을 드러낼수록 도움을 받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은 대체로 약자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반면 성격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심적으로 경계한다. 한쪽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적절히 물러설 줄 알고 적절히 자신의 사소한 결점을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친화력을 높여줄 것이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일반들 앞에서 저도 평범한 사람이나 고민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력가들도 건강 문제, 자녀 문제를 토로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종종 저는 사회성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결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역시 의도적으로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간의 거리감도 줄어들게 된다.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고 우울할 때는 위로받고 싶다고 말하라. 나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서 스스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인플레이션조차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무엇보다 당신이 직접 배우고 경험한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을 아까워 마라. 돈이라는 자원을 개인의 능력과 재능으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어 아무도 그것을 당신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행력이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만일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밤에 1000가지 길을 생각해 놓고 아침에 일어나 원래 길을 걷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행동이란 머리로만 열심히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첫 발을 내딛는 것만이 진정한 행동이다. 복잡한 세상에 맞서는 힘은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다. 중국 작가 양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은 모든 행복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꼭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꼭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꼭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며 건강하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고 사는 것은 아니다. 내면을 단련하고 정화하기 위한 최고의 수련법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즐거움은 평온한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이처럼 평온한 내면에서는 마지못해 견디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뀐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어느 것에 편향되지 않고 주위에 휘둘리지 않는 중용의 태도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험을 쌓으며 꾸준히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잃지 않아야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나로 성장할 수 있다. 나답게 단단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